2025년 7월 20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방송 자료를 쭉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던 유튜브는 바로 PD수첩, 고 최수근 상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PD수첩에서 몇 번 방송을 했었고 그 방송한 내용들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쭉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를 쭉 보면서 오늘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대비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약간 미래를 좀 미리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잘 되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를 더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PD수첩 고 최수근 상병의 그 이슈들을 모아놓은 방송을 쭉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자주 하는 생각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은 사형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김건희는 재산, 전 재산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혹은 보이지 않던 곳에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잘난 척하고 살던 악인들이 모두 죗값을 치를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큼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지혜로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저보다 이제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임성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이종섭, 오늘 이제 그 최수근 상병에 관련된 그 인물들만 벌써 몇 명을 봐도 과연 진정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받은 만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최수근 상병이 그 물에 빠지고 이제 그 과정을 그 해병대 동료들이 증언하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거기 그 물살이 되게 셌고 뭐 소용돌이도 쳤고 깊이도 깊었고 그래서 최수근 상병이 이제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런 이제 증언들이 막 나오는데 그 증언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임성근 저기다 갖다 똑같이 빠뜨리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3대 특검이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있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은 되게 김 빠지는 이야기를 방송 오프닝에 해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그냥 요즘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휴일에도 그렇고
막 속보, 특보, 뭐, 막 뉴스에서 김건희 관련된 거, 뭐, 내란에 관련된 거, 막, 뭐, 속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저는 감흥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고,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과연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이 시끌벅적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되게 담담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우선 국내 증시를 먼저 보면 국내 증시 다가오는 한 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 같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해서 3,188포인트로 마감했고 내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000에서 3,2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매매 시간이 5일인데 아니 5일 동안에 코스피가 250포인트씩이나 움직인다라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3,000포인트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3,250포인트는 이미 3,200포인트를 올랐으니까 조금 더 위로 열어놓자라는 의미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주목. 두 번째, 8월 1일 미국의 상호 관세 예정을 앞두고 협상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즉 피로감. 이 세 개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증권사 의견은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표 흐름은 관세 충격이 수요 둔화보다 먼저 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아직 관세가 제대로 시행된 것도 아닌데 이미 심리적으로 먼저 물가에 반영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거 아니야? 이러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매 판매도 증가됐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이런 펀드멘탈 같은 것들에 대한 동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살짝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은요, 미래를 먹고 사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증권이 하는 얘기는 코스피가 저점 한 2,500포인트라고 잡고요. 2,500에서 지금 3,200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는 기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 회복 지원금 갑자기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15만 원, 25만 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신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지원금이 이제 풀려서 내수를 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내수가 살아날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2,500에서 3,2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다 녹아들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상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은, 상장된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통해서 배당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뭔가 대접받을 것 같은 미래가 이미 다 주식시장에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주식시장이 다 소화시켰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나가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돼. 그런 어떤 동력이 필요해. 엔진이 필요해. 라고 대신증권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증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뉴욕 증시에는 뭐가 없다? 지금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는 어닝 시즌이 없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는 주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뉴욕 증시에 존재하는 거는 트럼프의 주둥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 호재를 바탕으로 한 AI 관련 섹터의 투심 회복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뭐 AI에 대한 투심 회복도 중요하고 관세 충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65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엔 제가 체크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 고객 예탁금이 주식시장에 다 뛰어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식시장 좋다며. 그리고 3,000포인트, 3,200포인트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가? 지금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패턴을 잇고 있다니까요.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투자자들. 나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 간대.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 나도 한번 주식을 해볼까 해. 근데 주식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민하는 건 이런 거죠. 2,500에서 3,200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 좀 빠지겠지. 빠지면 들어가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는 장중 조정으로 패턴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팔라당 누워서 배를 주인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봐봐, 나 주식 시작할 때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쭉 밀려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즉 1% 가까운 하락을 한다? 그런데 겁먹었지. 아니야. 종가쯤 되면 다시 그 낙폭을 이렇게 만회해. 장중 조정, 아름다운 조정의 지금 패턴이 며칠 동안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던 지금 멈칫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면 사야지. 그래 장중에 1% 빠졌으니까 그래 좀 봐야겠어. 이렇게 빠지면 내일 좀 빠지고 그러면 대충 코스피가 한 뭐 3,000 갈 거면 내가 3,000 정도 오면 사야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죠. 계속 장중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빠졌다가 회복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에이 3,000 안 오겠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라는 심리가 작동해서 고객 예탁금이 주식 매수 주문으로 이어지는 순간 주식은 얼굴색을 바꿀 겁니다. 지금 주식은 투자자들을 사이렌처럼 꼬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봐. 왜? 지금 주식시장이 확실한 조정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식시장 빠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나 3,000포인트 들어오면 살라고 하는데 이놈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안 주고 자꾸 장중 조정으로 끝나요. 그럼 나중에 이러다 그냥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자들이 3,000포인트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3,180 이런 데서 뛰어들잖아요. 3,200 뛰어들죠.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 실적 호조 같은 펀더멘탈보다는 저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주식시장은 장중 조정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감질만 나게 하는 거죠. 어디 3,000포인트 될 때까지 기다려. 지금 빨리 사. 나 장중 조정으로 끝나. 지금 안 사면 나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꼬시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뉴욕 증시의 이슈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증시를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의 날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트럼프의 무역 정책 관련돼서 노이즈 발생이 지속 가능하다. 자, 트럼프는 지금 유럽연합에 최소 15에서 20% 부과를 예상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웃기지만 10%만 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과 협상이 잘 되면 15에서 18% 정도까지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다라는 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다가 100% 관세를 부과하고 50% 구리 관세 때리고 난리로 쳤는데 과연 이렇게 15에서 20 혹은 15에서 18%의 관세가 정해지면 트럼프의 저 발광이 멈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가오는 경제 지표 일정을 보면 월요일 날 내일이죠. 6월 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2일 화요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을 하고 미셸 보먼 부의장도 연설을 합니다. 자, 미셸 보먼이 누구냐? 크리스토퍼 월러와 지금 유일하게 연준 위원들 중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하려고 해도 관세 전쟁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른 두 명이 같은 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볼만할 것 같고요. 7월 23일 수요일은 6월달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7월 24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다음에 6월달 신규주택 판매, 7월달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표 예비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은 6월달 내구재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8월 1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거는요. 둘이 크게 꽝 부딪히고 한 발 물러섰다가 하나씩 패를 까면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열흘 동안 중에서 7월 28일부터 7월 31일 그러니까 7월의 마지막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트럼프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7월의 마지막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가 더 활발하게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협상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는 협상이 잘 됐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협상이 난항이야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미 유럽연합은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막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니네 미국 유럽연합에 관세만 해봐. 우리 보복관세 준비할 거라고 보복관세 준비한다는 것까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보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 협상이 잘 됐어라는 것보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순조롭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좀 들쑥하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들락날락 하는 그 뉴욕 증시를 기업들의 실적으로 잡으려고 하겠죠. 지난번 S&P 500과 다우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한 날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만 했던 그날처럼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시끌시끌할 때 뉴욕 증시는 개별 종목을 얘기하면서 시장을 정화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점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옥수같이 많이 왔습니다. 자,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뉴스 보면서 그 비 피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자연에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구가 많이 아프고 인간이 벌 받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뭔가 자연과 화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가장 늦었을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른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지구와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생각이 많은 일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음 주부터는
또 쉬었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매매에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증시 흐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